9개월 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9개월 차인데 지금 하는 동안 제가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한 달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고 바로 시외 구간 들어왔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바로 시행착오를 느꼈고, 시내 구간을 타면은 나에게 이게 뭐가 안 되겠구나. 그것은 시외 구간 탄 거는 막 몇 달이 지나서 시외 구간 위주로 탄 게 아니고 한 달 조금 그 압박이에요. 안팎. 여기서 시내 구간을 타면 나한테 돈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시외 구간 위주로 타자라고 생각을 가졌던 건 한 달 안팎입니다. 그래서 시외 구간 위주로 타고 이제 갔을 때 시외 구간이 없을 때 그 지역의 시내코를 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만 말씀드릴게요. 전 거짓말을 묻는다고 했습니다. 9개월 동안에 친구가 아닌 손님을 모셨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시외 구간 탄 거는 예를 들어서 8개월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 구간을 이제 타고 1개월여 동안 시작할 때는 시내 구간을 1개월여 타고 이게 돈이 안 되겠구나라서 시외 구간으로 넓혀가자라고 한 거는 2개월 차예요. 그죠? 그러면은 9개월 중에 8개월이잖아요. 이제 시외 구간 이렇게 타고 그동안 제가 지금부터 생각나는 거 말씀드릴게요. 친구 그 2명 만난 거 빼고요. 걔네들은 제외한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을 만난 거지 제외한 게 아니죠. 제가 제외를 했던 분들 지금부터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9개월 동안 우선 시외 구간에서 시외 구간 그러니까 익산에서 전주, 익산에서 군산, 군산에서 이제 전주든 익산에서 시외 구간에서 제가 모시던 손님을 2번 더 그러니까 3차례 모셨다. 응? 똑같은 손님을 9개월여 동안에. 근데 이 손님 말이죠. 이 손님은 9개월여 동안이 아니고 거짓말 3주 안에 안팎에서 이 손님을 3번을 만난 거예요. 익산에서 전주 가는 걸로. 익산에서 이분 집은 알아요. 이제. 왜냐면 3번을 2주 안에 2주도 안 걸려서 이분 똑같은 손님을 3번 만났다니까요. 제가 그 의도했겠습니까? 배차 누르고 가니까 그 손님이에요. 근데 몇 년 정도의 몇 년 정도 보지 않았던 친구도 이렇게 보면 기억하는 얼굴인데 그때 며칠 지나지 않은 이 손님 한 분 모셨는데 이분을 며칠 안에 또 모셨다? 기억이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나요. 손님 기억 못할지도 몰라요. 술을 많이 드셨다면 전 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몇 년 동안 못 봤던 사람도 그냥 딱 보면 기억하는 제 적인데 며칠 전에 만났던 손님인데 저는 이분 직업도 알아요. 대화를 한 게 아니에요. 이분은 대화 안 해요. 가는 동안. 전주 인호동에 사시는 분인데 항상 목적지는 인호동이죠. 그러니까 출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전주에서 익산으로. 익산이 이분이 전주 부성동에서 아마 부성동일 거예요. 거기가 제가 모셨던 자리가. 제가 이 배차를 이제 항상 시작할 땐 제 차를 여튼간에 가장 콜이 많이 뜰 수 있는 데다 놓고 시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차 안에 이렇게 있어도 그 근처에만 있어도 제 배차 반경 안에 다 들어오니까 먹자골목이 첫 콜은 보통 차 안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차 받잖아요. 그럼 이제 바로 차 나가고 이제 차는 그때부터 이제 제가 퇴근할 때까지는 거의 혼자 있다고 했습니다. 활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 반경이 있었죠. 부성동에. 그렇다고 해서 그 손님을 2주 안에 3번을, 그것도 시내권이 아닌 익산 전주를 2주 안에 3번 모셨다는 거는 정말 우연의 일치 아니고는 힘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손님도 이제 그때는 저를 알아보더라고. 3번째는. 그죠? 알아보더라고요. 그랬더니, 가는 곳은 전주 인우동, 대기 인우동이에요. 아파트. 그리고 이 손님은 직업이 은행 지점의 무슨 은행의 지점장이었어요. 그는 알게 된 거는 이 손님은 차를 3번 모시는 동안 저하고 대화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가시는 손님이었어요. 옆에 타갖고 뒤에 타셨구나. 그래갖고 조용히 가시는 손님인데 어떻게 직업을 알았냐? 이게 그러니까 후불이었어요. 후불. 보통 우리가 쓰는 대리기사 앱이 보면은 이 한 앱은 후불이면은 좀 다르다고 했어요. 선불 후불 차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 경제생활을 하다가 나오는 선불 후불 개념하고 이 대리기사의 선불 후불 개념은 다르다고 했어요. 일반적인 이렇게 딱 나눠서 생각하면 돼요. 선불 뜨면은 있잖아요. 손님이 나중에 계산을 하신다예요. 선불 뜨면은 일반적인 관념하고 달라요. 선불 후불이 대리기사 어플에서 대리기사 하면서 선불은 손님이 나중에 계산을 하신다예요. 후불은 손님 계산을 안 하신다예요. 손님이.
손님에게 돈을 받지 말라예요. 손님이 이제 딱 손님 모셔다 드리고 그냥 끝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돈 받지 말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대리 회사에서 이제 온다. 코인으로. 제 코인이 있잖아요. 차감되는 거. 그죠? 거기로 온다는 거예요. 이 손님 같은 경우는 이 경우에요. 법인카드. 그러니까 뭐 회식을 하든 저기를 했든 간에 세 번 다 법인카드였어요. 법인카드. 그러니까 딱 나와요. 이제 배치 딱 누르면 상세하게 나와요. 이제 후보라고 이게 이분이 이제 이렇게 2주 동안 세 번을 모실 정도면은 이분이 술을 자주 드시는 경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의 한 달에 막 3, 40 나온다는 겁니다. 대리 이제 운전비가. 근데 뭐 법인 카드니까 뭐 자기는 뭐 얼마나 저희가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 그러니까 조교가 나와요. 이제 자주 보시는 손님들 뭐 베스트 고객 어찌고 저찌고 어디 은행 뭐 지점장까지도 이렇게 나온답니다.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직업을 알게 됐고 더 잘 모셔달라는 거죠. 단골이니까 그죠? 그렇게 하고 나오는데 딱 근데 법인카드 이제 법인카드로 하면은 손님한테 돈 받으면 안 되죠. 그러면은 딱 손님을 두 가지예요. 거기에 선불 후불이 앱이 제가 세 개를 쓰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선불 후불이 정해지잖아요. 그분도 다 말할 거 아니에요. 콜센터 전화할 때 법인 카드로 한다, 아니 현금으로 한다라는 걸 말하면은 콜센터 직원인지 저기 잠시만요. 그분들이 이제 선불로 한다, 후불로 한다, 그리고 뭐 계좌 이체로 한다. 계좌 이체까지는 뭐 말씀 그렇게 안 하시고요. 계좌 이체는 뭐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죠. 저희 코인 쪽으로 아니가 제 통장이 있잖아요. 그 계좌 이제 물어봐갖고 운전하는 도 거기다 넣어주는 거. 그러니까 선불로 한다, 후불로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이제 콜을 받는 콜센터 여직원분들이 이건 선불이다, 후불이라는 다 알 거 아니에요. 법인 카드다, 아니면은 뭐 네 번 이용하면 한 번 공짜라서 이렇게 한다. 그럼 대리기사에게도 네 번 이용해서 한 번 공짜는 대리기사에도 소량이 절대 없답니다. 그거는 네 번 이용해서 한 번 공짜는 그 회사가 다른 이제 대리 회사하고 이제 몇 번에 한 번 공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그냥 그 회사가 다른 대리 회사보다 좀이라도 더 콜수를 올리기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손님들을 더 이끌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부분은 손님한테 돈은 받지 못하죠. 매번 한 번 공짜면은 그러면 대리기사 이제 저희 코인으로 들어오는 거죠. 수수료 나가는데. 근데 이제 법인 카드나 이렇게 후불로 하는 경우는 단지 이제 단점도 아니에요. 뭐 그거 단지 그 전주까지 가는 거 2만 원 그거 단지 그 선불로 그러니까 현금화를 못 받았다고 해서 어차피 코인으로 들어오는 거 나중에 나갈 수수료 거기다 놓는 거 아니에요. 그 현금화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날 삶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날 이거를 현금화 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아니라 그 후불로 들어온 돈은 현금화 시키지 못한다. 어떤 어플은 현금화 시킬 수 있어요. 일정 금액 이상 되면 세 개를 쓰니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앱마다. 근데 어떤 어플은 딱 잡으려고 하면은 이것이 배차가 자동 오더에서 뜨면서 이것이 선불이다 후불이다 바로 떠요. 같이. 기사님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손님한테 바로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아니면 현금 받을 수 없다라는 것까지 뜬답니다. 자세하게 안 떠요. 그냥 선불, 후불 이런 식으로 떠요. 아니면 완후 이렇게 뜨든가. 완후면은 뭐 완후도 이것도 기사님이 이 경제학적인 삶을 우리 사회생활을 살아가면서 쓰는 용어가 다르다고 했어요. 완후도 이 손님이 완전히 모신 후에 이 손님이 저희한테 결제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완후도 어떻게 보면 후불 개념이에요. 손님한테 돈을 받지 마라. 그런 개념입니다. 이제 단지 이제 현금화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근데 이 어떤 맵은 그런 것까지도 보여줘요. 손님이 몇백 미터에 있으니까 잡아라 라고. 이제 내가 500m에 보면은 183m에 있고 손님 위치는 어디고 그리고 선불이다 후불이까지 이다까지 나와요. 그래서 정말 그때 돈이 궁하다, 정말 오늘 만 원이라도 필요하다는 사람으로 잡으면 안 되죠. 왜냐면 그게 제 계좌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코인으로 들어오는 거죠. 코인으로 그 수수료 나가는 곳으로. 그건 웬만하면 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응? 그니까 근데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 어차피 수수료는 나가야 앞으로 함으로써 계속 수수료 나가는 그쪽 들어오면 그 돈이죠. 잡는 거예요. 뭐 그거 갖고 따지지 않아요. 5초 안에 잡아야 돼요. 심하게는 5초도 안 걸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바로 이제 다른 기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선택 시간이 막 저한테 막 띠도 하면서 막 1분 동안 울리지 않아요. 5초 정도 울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거절로. 제가 수락을 누르든 거절을 누르든 다른 기사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 때 그냥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명한 거고. 어차피
후불이라고 해도. 근데 탄 앱은 이거를 자동 배차는 나와요. 거리까지도 나오고 도착지가 어디까지 나오고 용까지도 나와요. 근데 이 선불 후불이 안 나와요. 탄 앱은. 그 왜 그렇게 할까 싶어요. 그냥 대리기사님들이 선불 후불이라고 해서 그거 뭐 선불 받았다고 해서 선불이라고 해도 대리기사님들이 그거 막 안 잡고 그러진 않아요. 어차피 금액은 똑같은 거고 단지 현금으로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차이고, 그 금액이 막 10만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잡으면 그냥 웬만큼 다 잡을 건데 왜 그 앱이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앱은 잡아야지만이 알아요. 그러니까 자동 배차 5도 반경에서 뜨긴 뜨는데 이게 잡아야지 알아요. 딱 수락을 누르면 그때 이제 선불이다, 손님이 돈을 낸다, 아니면 손님에게 돈을 받지 마라, 후불이다 라는 게 나와요. 이 대리기사 이게 뭐 봤을 때는 좀 편의 차원에서는 그 부분도 시스템상 충분히 그냥 그거 몇 개 안 건드리고 만들 수 있는데 앱이 그렇게 배차를 잡고는 나오더라고요. 근데 막 그거 딱 했는데 막 후불 잡았는데 손님 전주 간다고 해갖고 잡았는데 후불이 뜬 거예요. 손님이 돈을 안 내는 경우죠. 뭐 법인카드로 했던가 뭘 이용했다던가, 그럼 이제 손님한테 돈을 안 받고 제 코인으로 2만원이 들어오고, 그 코인에서 또 2만원이었다면 수수료 4,000원을 차감하고, 그럼 제 거기에는 코인에는 16,000원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죠? 2만원 들어오고 4,000원 또 마이너스,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 뭐 잡았다고 해서 배차가 후불로 나왔다고 해서 막 후불인데요 라고 콜센터에 전화해갖고 눌렀는데 선불이 아니고 손님 계산 안 하고 내 코인으로 들어오는 걸로 해갖고 잡았는데 그렇게 나왔고, 이거 잡았는데 콜센터에 전화하고 후불인데요, 그냥 배차 취소할게 바로. 그렇게 하는 기사님도 별로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 돈이나 이 돈인데. 그잖아요. 그냥 단지 기사님이 생각할 때 그 배차 올려주면서 선불이다, 후불이다, 그 올려주는 그 시스템 만드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거 시스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거 창 하나 올리는 게 그분들한테 일도 아니죠. 그죠? 근데 한 앱은 그게 나오지 않는답니다. 배차를 눌렀을 때야 그때야 선불인지 후불인지 나온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근데 제가 말하다가 또 길어졌는데, 제가 9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익산에서 전주 가는 손님을 2주 안에 텀의 간격으로, 그러니까 2주도 안 됐는데 같은 손님을 3번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은행 지점장님을. 나중에 심지어 그 은행장 지점장님이 이제 두 번째도 알았으면 알았는데 그냥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고요. 원래 말이 없는 손님이니까. 근데 세 번째는 딱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의아하죠. 두 번까지는 그냥 우연히 겹쳤다고 하지만은 단지 그냥 며칠 만에 해갖고 세 번을 모신 거 아니에요. 저도 의아하고 그냥 맞은 거예요 그냥. 근데 저도 솔직히 두 번까지는 그래도 세 번을 그 단시간에 만나면 좀 그래요.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는 좀 그러더라고. 그냥 그게 창피하고 안 창피하고가 아니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냥 좀 부담스러운 것도 말로 표현 못 하겠는데, 여튼간에 세 번째 만나니까 그 지점장님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전주 전담이냐고 묻더라고요. 모르시니까, 대리기사 이제 일에 대해서 세세하게 모르시니까 전주 전담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전주 전담이 어디 있습니까? 대리기사한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뜨는 거고, 그 사람이 거부 하면 그 다음 사람한테 가는 거고. 그런 시스템이 전주 전담이 어디 있고,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라고 이제, 그런 거 없어요. 라고 해서 여한테 말하고, 이제 그분이 바로 2주 안에서 3번을 모신 손님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익산 시내권 손님인데, 이제 여자분 손님인데 그분을 모셨던 게 한 2개월 안 돼요. 2개월 안 됐는데, 그 손님을 2개월 안 되는데 한번 모셨어요. 시내권에서 제 얼굴 한번 보면 잘 안 잊어버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주에서 익산 콜을 오는데, 그분은 그때는 익산에서 익산 손님이었어요. 그 여자분 손님이. 근데 전주에서 익산 콜을 잡았는데 그 손님이더라고요. 여자 손님. 그 손님은 2달 안에 2번 만난 거예요. 제가 누구야 빨리 만져줄게. 2번 만난 거예요. 그리고 딱 이제 시외권 기준으로 전주에서 익산 오는 손님, 그 여자분 손님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 대화는 그렇게 안 했는데, 자기들이 무슨 대화를 하지 않는 이상은 막 대화해도 직업 같은 얘기는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딱 봤을 때 그 배차 받은 위치나 그 주변의 이렇게 환경을 보면은 익산에 사시는데, 몰라요. 이거 확실하진 않은데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중요한 여성분이신데, 그분은 전주에서 익산 저기 그러니까 서감동이라고 얘기해요. 서감동이 아니고 그 신흥동 공단이에요. 공단이면은 외지 시내권에서도 아주 깊이 하는 외지. 공단이 막 익산 시내 중심가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동을 벗어나면 이제 그쪽으로 쭉 펼쳐지는 공단이죠. 그런데 그런데는 안 잡죠. 아예 기사님들. 특히나 뚜벅 기사님은 아예 안 잡습니다. 돈 아무리 올라가도 안 잡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그 손님은 그걸 다 감안하는 차원에서 원래 전주에서 익산이 2만원인데 25,000원에 이렇게 올리세요. 참 점잖으시더라고요, 손님이. 여자분 손님인데 점잖으세요. 그 손님을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그 손님 그때가 마지막으로 뵀던 때가 한 6개월 전이었던 것 같아요. 출발지는 달랐어요. 근데 도착지는 같잖아요. 그 여자 손님. 그러니까 그 여자 손님 목적지, 그러니까 집 안까지, 거기는 아파트가 없는 곳이에요. 아파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공단에 가다 보면 그 시골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안까지를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기사님 여기서 내리세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 내려도 공단길이라 이쪽 빠져나온 데는 100km가 걸려요. 그리고 또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해 주시는 분이더라고요. 딱 보면 킥보드를 탔나 안 탔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내려주세요. 다른 킥보드 기사님이면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그분은 그냥 다른 킥보드 기사님이라고 해도 그냥 딱 여기까지 하고 그냥 제가 알아서 갈게요. 왜냐면 이제 거기서는 그냥 시골길로 들어가면은 집까지는 가보지 않았지만 아마 전원주택에 사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차나 뭘로 봤을 때.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고 나서 25,000원에 이제 그냥 바로 그냥 25,000원 올리는 거예요. 보통 2만원에 올리고 안 된다 싶으면 25,000원 올리는데, 그분은 참 교양이 있으신 것 같고 저긴데, 돈을 그렇게 올렸다고 해서 교양이 아니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25,000원 올렸는데 딱 보니까 킥을 안 탔잖아요. 제가 킥을 안 타니까 25,000원 올렸는데, 제가 이제 그분이 처음에는 3만원을 주더라고요. 처음에. 그건 기억해요. 3만원을 줘갖고 25,000원에서 5,000원을 딱 드리려고 했죠. 여기서 그냥 기사님 제가 갈게요 라고 하고, 굳이 막 거기까지 간다 말을 못하겠고, 그래서 딱 내려줬더니만 3만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5,000원 이제 거슬려 드리려고 했더니 기사님 택시비 하세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웬만하면 매점 거부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마음이 너무 느껴져갖고 예 감사합니다 라고, 주차 조심하세요 라고 하고 이제 저는 왔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만약에 부성동까지 온다고 하면 3km가 넘는 거리입니다. 네, 이제 걸어서. 그래도 이제 그때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사정이 있었고, 그리고 익산 그 정도의 동에 외지면은 동까지 뜬답니다. 보통 전주에서 익산 가면은 익산이라고만 뜨지 않고 익산시 신흥동이라고 뜹니다. 거기 공단이라 익산에서 이제 대리기사 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저희가 외지로 빠진다는 걸. 그리고 돈도 25,000원에 뜨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킥보드 기사님이 그걸 잡으면 빠져나오는 데는 훨씬 수월하겠죠. 근데 저도 그때 이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잡아도 큰 저기는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 왜냐면 신흥동까지만 나왔으니까. 신흥동도 또 초입비가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그분의 배려로 또 거기서 근데 그분을 한 6개월 전에 만났는데, 얼마 전에 한 2주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출발지는 달랐어요. 맨 처음에 그때 오셨을 때는 아마 여튼 첫 동은 기억이 안 나는데, 두 번째 보셨던 중화산동은 아니었어요. 두 번째,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셨을 때는 중화산동에서 보셨거든요. 딱 보니까 알잖아요. 몇 년 전 사람도 이렇게 한번 스치면서 어떻게 본 사람도 기억하는데, 6개월 전에 본 한 분인데도 딱 보니까 기억나요. 차로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전 차는 항상 봐도 저는 뭐가 뭔지 몰라요. 멍청해서. 사람 보고 기억하는 거예요. 딱 봤더니 그 손님이에요. 그리고 또 25,000원 떴잖아요. 그 신흥동 떴는데, 그때 그 손님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아무리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해도 신흥동에 그분이 들어가는 곳에 전원주택이 있다면 거기 전원주택이 몇 채 있을 수도 있고, 거기는 또 분명히 시골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그거를 잡았는데 그 손님이더라고요. 똑같으시더라고요. 여자분 손님이니까 아무래도 좀 뒤쪽에 타세요. 여자분들 그런 거 좀 있어요. 나름대로. 그게 잘못됐던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같이 좀 붙어있다 보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불편하니까 나름대로 자기 딴에는 기사님이 한다고
뒤에 타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한테는 편하다고 했습니다. 옆에 안 타면은 이쪽 사이드 미러도 마음대로 볼 수가 있다고 했죠. 근데 이제 그때도 뒤에 타시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때 처음에는 좀 이런저런 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냥 별대 없이 좀 쭉 갔던 것 같아요. 와갖고 딱 도착지쯤 되면 알죠. 그때 거기가 막 그냥 항상 막 사람들이 다니는 곳도 아니고 바로 그 신흥동 그 넥솔론이라고 있거든요. 많이 좀 상황이 안 좋은 그 넥솔론 바로 앞에, 거기 앞에가 아니고 도착지가 그냥 거기서 서요. 이제 당신이 알아서 간다고. 그죠? 그때랑 똑같더라고요. 주무시더라고요. 이렇게 좀 숨소리가 들리더라고. 자는 숨소리가 들려갖고 이제 거의 이제 넥솔론에 도착했을 때 지금 이제 맨 처음에는 그런 것도 호칭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에는 이렇게 딱 중년 이상 들어가신 분들이면은 딱 있답니다. 제가 그렇게 못 뵌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게 학력이 그렇게 짧진 않아서 또 어떤 때는 이렇게 호칭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조금 알고 있는데 그 맨 처음부터는 그렇게 못했죠. 알아도 이제 상황이. 근데 지금 이제 그 중년 정도 넘으시면 이제 이럽니다. 그 여자분한테 사장님 그렇게는 하기 좀 그러잖아요. 좀 그죠? 여자분이니까 지금 여사님이라고 합니다. 숨소리가 조금 자는 소리가 들려서 거의 도착할 때쯤 보면은 손님도 거의 좀 깨요. 의식이 딱 느껴져요. 도착할 때쯤 되면 여사님 라고 하니까 들리더라고요. 여기 도착했는데요. 저기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뻔해요. 이쪽 그냥 시골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길도 아니고 차가 그냥 한 대 들어가는 게 아닌데, 근데 그때랑 똑같더라고요. 여기서 세워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서 갈게요 라고 하고, 그때는 처음에는 그때는 3만원을 줘갖고 5천원을 거슬려 들렸더니 그냥 택시비 하세요 그랬는데 이런 것까지도 기억을 한다니까요. 5만원짜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시면서 그래요, 만원짜리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하세요. 기사님도 생각할 때는. 어쩔 때는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시는 분들 보통 시내고 막 8천원짜리 타는데도 막 5만원짜리 막 내밀어서 막 진짜 연속으로 그냥 나름대로 갖고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연속으로 그냥 손님 생각보다 8천원 저기 하는데 5만원짜리 다 5만원짜리 주시고 바꾸는 것도 그것도 문제예요. 솔직히 어떨 때는. 근데 5만원짜리인데 잔돈 있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잔돈 있습니다. 있어요 라고 하니까 5만원짜리라고 그래. 거슬려 드려야죠 라고 해서 딱 하니까 25,000원 거슬려 드려야잖아요. 25,000원 띄었으니까 그랬더니 그때도 그러시더라고. 20분밖에 안 지났는데 2만원만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 택시 하라고는 안 하고 처음에는 택시비 하라고 했는데 2만원만 주세요 근데 그때는 솔직히 미안하더라고. 두 번째 때는 좀 미안하고 좀 부담스럽더라고. 처음에는 이제 처음 이제 모셨던 손님이니까 나름대로 생각한다 했는데, 제가 의식적으로 이 손님을 만나려고 해서 만난 건 아니고 배차를 받다 보니까 만난 건데, 다른 킥보드 기사님이 탔으면은 얼마를 25,000원만 줄지 아니면 그분도 3만원 줄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25,000원 받을 것 같아. 맨 처음에는 이제 25,000원 떼었으니까. 근데 그냥 어떻게 그때는 그 손님도 그냥 킥 기사님이면은 뭐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 해도 모든 사람한테는 돈이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1,000원 2,000원도 아니고 5,000원을 그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공교롭지 않은 게 잡은 기사가 저번에 뚜벅이 그 기사였다는 거예요. 기억을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먼저 안녕하세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때는 그냥 기억을 하시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때는 2만원만 주세요 하는데 좀 부담스럽더라고. 또 거절하기도 뭐한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그런 손님은 웬만하면 그렇게 저기 좀 챙겨주려는 손님은 두 번째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해도 세 번째까지는 좀 만나는 것이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그런 손님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뭐라도 이게 그죠? 뭐라도 이렇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주차뿐인데, 주차는 뭐 당연한 의무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분들은 그냥 여기까지 내려주세요. 제가 알아서 간다. 자, 우선 2주 안에 세 번을 만났던 국민은행 지점장님, 그리고 6개월여 만에 만났던 익산에서 시내코를 탔던 여사님인데 전주에서 익산 가려다 보니까 만났던 여사님, 이분 2개월여 안에 두 번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분 전주에서 익산 신흥동으로 가는데 두 번 만났을 때 이분 오차가 아니라 갭이 한 6개월 정도 걸렸다. 그래서 세 번 마주쳤어요. 그죠? 세 분 제외를 한 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그러니까 모현동 신시가지에서 5시에 콜을 잡았어요. 아침이죠. 그때 콜 거의 안 나온 때죠. 이제 날이 밝았으니까. 근데 아침에 모현동에서 저기 부속로 영화영도 가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 아파트가 영매가 아닌데 이러면은 좀 멍청해요. 제가 있어요. 동이 2개밖에 없는 게. 제 손님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손님, 여자 손님, 한 20대 중후반, 그분은, 남자친구분이 군산에 살아요. 군산에 사니까 알게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좀 상황을 보면은. 거기서 이제 만나갖고, 남자친구니까 주말 정도에 만나갖고, 남자친구는 아침에 군산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고, 군산대를 불러서 이제 있고, 이 여자분은 모현동에서 영동동 이제 아파트로 아침에 가야 하는데, 그 손님을 알게 된 경우, 그 손님은 2번째 만났는데, 그 텀 기간은 한 달 안 됐던 것 같아요. 이 손님도 어떻게 짧게 만난 거예요. 재회를 한 거예요. 이 손님 같은 건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은 그때 그쪽 부성동 쪽에 아파트가 있는데 저는 막 길 같은 거 길치예요. 길치고 멍청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가 동수가 있게 보면 별로 없어요. 한 2동밖에 없어요. 근다고 그 아파트가 나쁜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이 동수가 그때 2동밖에 동수가 몇 개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2동이 있다고 2동. 그때 그래갖고 이제 아무래도 말없이 가는 것보다 대화를 하면은 여기에 대한 이제 각인이 좀 되잖아요. 그 기억이 있으니까 또 그때 위치가 그래서 거기에 있고 이분이 먼저 알아보더라고 저를. 이분이 먼저 알아보더라고.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목적지 가니까 봤는데 라는 생각했는데 어떻게 알아보시더라고. 그때 뭐 때문에 알아보시는지 모르겠네. 여튼 알아보셨어요. 그래갖고 그분 자 벌써 네 분이죠. 그리고 네 분이고 저기 익산에서 전주 저기 거기가 태평동이 아니고 저기 중앙 그냥 풍남문 쪽이면 무슨 동으로 들어가나 풍남동이 아닌데 여튼 그 전주 그 시청 쪽 있어요. 시청 그분은 이제 그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익산에 저쪽 그러니까 또 이제 외지에 있는 그러니까 뭐죠 그 경매시장 그러니까 농축산 하는데 경매시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익산에서 전주 그러니까 거기가 객사 쪽은 아니고 중앙시장 그냥 시청 쪽입니다. 그 손님은 한 7개월 차에 만났던 거예요. 2번. 그럼 벌써 몇 분입니까? 5분입니까? 그리고 또 누구 만났습니까? 생각을 하려면 또 생각이 안 나네. 좀 저라고 트러블이 없겠습니까? 트러블이 났던 손님이 있습니다. 저도 살다 보면 트러블이 있죠. 제가 모든 걸 다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없죠. 다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진 않죠. 저도 나름대로 사람이고 저도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을 때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적응을 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그분인데 그분은 바로 송악동 더 샵에 사시는 손님이었어요. 그분 완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그분은 진짜 나이가 많이 드셔야 이제 50대 후반 이 여자 저 여자 끼고 다니는 손님 그분 키도 째만하고 완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그것도 기사님 경험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이건 당연히 말합니다. 그거는 완전 개진상입니다. 진짜 사람을 기사님을 도둑놈으로 봅니다. 도둑놈. 근데 그 손님 그때 처음에는 모셨고 그때 트러블이 약간 났는데 그런 분들 그런 분들도 의도치 않게 그분을 한 달 안에 또 바로 모셨답니다. 2주도 안 돼서 그때는 처음에 저도 트러블이 나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그때 처음에 그래갖고 트러블 나고 또 배차를 받았는데 뭔가 이렇게 컨택을 하면 다 이제 느껴져요. 이제 내공이 있기 때문에 딱 전화를 받는 순간 이게 쉽지 않겠다는 게 느껴지는데 딱 느껴지더라고요. 조심해야겠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바로. 근데 그 와중에 콜센터에 이 손님에 대해서 뭐를 알아볼 저기가 있어가지고 콜센터에 연락을 했어요. 뭐 좀 물어보려고. 그 손님인가 아닌가가 아니고 그때 몰랐어요. 만나야지 알죠. 어떻게 목소리 들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콜센터에 딱 하면서 뭐를 여쭤보면서 제가
콜센터에다 먼저 전화를 하잖아요. 그 손님들이 먼저 콜 부를 때, 그 다음에 제가 컨택하는 거고, 네, 그때 제가 그냥 농담식으로 얘기했어요. 아 근데 손님 목소리가 좀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이제 콜센터 여직원분들한테 조금밖에 주고 하는 식으로 농담식으로, 아 손님 좀 그래요. 힘들 것 같아요. 예, 배차는 했으니까 이제 받아야 하지만 농담식한테 좀 웃더라고요. 아, 그분도 이제 콜센터 그런 증상은 어디에다 전화를 해도 다 증상이 다 합니다. 콜센터 여직원도 전화하면서 조금 뭔가 불편한 걸 느꼈겠죠. 완전 개진상입니다. 나이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은 나이를 나이를 처먹었으면 그분한테서만 하는 얘기입니다. 나이를 처먹었으면 거의 그에 대한 그 합당한 인격적인 저기가 있어야 하는데 나이를 어디로 처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만났는데 다른 여자를 끼고 있더라고요. 다른 여자 끼고 있고 그런 분들 특징이 있잖아요. 이 여자 저 여자 끼고 다니잖아요. 옆에 있는 여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진상입니다. 100% 그냥 단정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분들도 대부분 보면 그냥 끼리끼리 만나요. 끼리끼리 만나요. 그분들도 진상입니다. 간접적인 인상. 왜냐하면은 저는 이 손님을 모시고 그분은 이제 경유를 하든 뭐를 하든 이제 두 번째 적이니까 간접적인 인상, 남자는 직접적인 인상, 여자는 간접적인 인상. 꼭 여자분도 진상짓해요. 똑같아요. 그때 봤더니만 또 다른 여자를 바꿨더라고요. 다른 여자 바꾸고 보니까 가정은 있는 것 같고 목수지는 송악도 아파트인데 그래갖고 딱 만났는데 딱 우리 그 사람인데 바로 또 트러블 났습니다. 제가 그때 그 트러블이 났다고 해갖고 그걸 껴안고 막 제 시비를 건 게 아니었습니다. 몰라보더라고요. 뭐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술 먹으면 완전 개차반 된다는 얘기죠. 얼마 지나지도 않고 만나는데 몰라보더라고요. 그 손님 봤는데 네, 모른 체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도착지 가고 이제 도착지인데 경유도 얘기하지 않고 여자분 데리고 왔잖아요. 경유 얘기 안 했잖아요. 여자 어디서 내릴지도 모르고 238,000원 구간인데 여자분 어디서 내리면은 구간에서 내리고 올라가면 이제 2,000원 정도 추가되면 돈 많이 받지 않습니까? 수수료 딱 2,500원 빼면 5,500원 받을 거 7,500원 받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경유지도 얘기 안 하고, 그리고 거기는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모현동이 아닙니다. 모현동도 재수없으면 절로 들어가면 시골길이 나오는데 그분은 그 사는 아파트는 분명 송악동 더 샵이었어요. 모현동에 더 들어가야 돼요. 꺼리는 곳이에요. 꺼리는 곳. 아파트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사람들 살기에 아파트가 좋은 거지 대리기사한테는 그게 무슨 쇼당이 붙습니까? 그죠? 그잖아요. 대리기사한테는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는 곳이 좋은 곳이지, 지들 사는 곳이 자기들 사는 곳이 뭐 좋은 곳이 대리기사한테는 무슨 쇼당이 붙습니까? 길만 오지게 더 외지에 있지 아파트면 뭐 좋으면 뭐합니까? 그죠? 근데 거기는 분명히 송악동이에요. 왜 도착지를 모현동으로 얘기해요? 송악동과 모현동은 분명히 다른데, 만약 송악동이라고 나왔으면은 기사님이 웬만하면 안 잡습니다. 돈 이제 얼마나 나중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잡고 안 잡고 차인데, 처음에 8,000원 뜨면은 송악동이 기사님도 안 잡아요. 킥보드 기사님도 웬만하면 안 잡아요. 콜이 그렇게 막 분석하기 없지 않는 이상은. 왜 지가 모현동 살면서 송악동 살면서 왜 모현동이라고 도착지를 얘기해요? 양심이 없는 거죠. 그거는 사람 자체가 글러먹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갖고 내가 이제 송악동인데 모현동을 얘기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경유되면은 10,000원입니다 라고 이제 저도 맨 처음에는 경유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몰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갖고 그냥 트러블 안 날라고 콜센터에 전화해서 이렇게 거치고 했는데 얼마예요? 기사님 10,000원이에요. 트러블 안 내려고 했는데 지금쯤에는 짬이 났다고 내공 있으니까 이 정도면 얼마 받는다는 게 나와요. 딱 가는데 10,000원이에요. 분명 여자분이 있고, 그 상황에서는 그 시간대, 그리고 그분이 양심이 있다면 8,000원 올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시간에 그 송악동 가면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말하는데 8,000원 올려갖고 잡지도 않아요. 기사님들 잡지도 않고 만 원이나 올려야지 킥보드 기사님도 잡는 곳이에요. 그러는 곳은. 근데 어차피 10,000원으로 올려야 잡는 곳이라 맨 처음부터 그냥 차라리 10,000원으로 올리시는 손님이 있어요. 어차피 8,000원 올릴 거 안 잡힐 거 10,000원 올리면 잡힌다는 생각에, 더 빨리 잡힌다는 생각에. 근데 그런 사람들은 8,000원 올리잖아요. 1시간에 2시간이 돼도 그 콜이 빠지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보잖아요. 이 콜이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기사가 잡으면 이 콜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건데, 이 사람이 취소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배차가 잡히지 않으면은 1시간이고 2시간은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들은 그 거리가 많은 거리라고 해도 8,000원 올리잖아요. 절대 한 시간 2시간 흘러가도 만 원 안 올려요. 참 특이하더라고요. 참 나중에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되면 꼴 못 잡아요. 못 잡으면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분들은 안 올려요. 끝까지 안 올려요. 응. 거기가 8,000원 구간도 아니지만 여튼 시내권에 들어오니까 기본 8,000원이지만 여튼 경유고 거기다 대고 송악동이었으면은 말 다 하고 났으면 만 원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경유해요. 그리고 내가 만 원입니다 라고 알아도 그냥 뭐 내가 모른 체 하면은 그냥 모른갑다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그걸 갖고 딴지를 거는 거예요. 뭐, 당연히 만 원 아니에요. 송악동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여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자기가 이 여자 저 여자 돌려가면서 만난 이 여자를 분명히 어디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만 원입니다 갖고 그걸 딴지를 거는 거예요. 네. 저도 웬만하면 트러블 안 날라고 했지만은 이분이 그러니까 제가 학원에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서천에서 처음으로 울었던 날 그게 제일 큰 트라우마였어요. 그리고 완전 대놓고 싸운 사람이 어른하고 싸웠던 사람이 이분 바로 이 두 번째 분 이 사람이었어요. 오래 싸우지 않았어요. 근데 욕은 오갔어요. 저도 맨 처음에는 사장님 하지만은 저도 나이가 43살이지만은 그분 나이가 저보다 딱 보면 알죠. 10살 이상 많겠다는 거 알지만 저도 그때까지는 사장님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내가 2차 접수해서 이제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 대우를 못 받았을 때 내가 인간적으로 대우를 못 받았는데 그쪽에서 반말하면서 이 새끼 어째저 새끼 하면은 저도 그때는 사람을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도 뭐 사장님이 어디 있습니까? 예. 사장님 그 사람한테 인간적인 대접을 못 받는데 분명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왜 내가 인간적인 대접 받냐라고 생각하면 저도 나름대로 그런 데는 좀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도 싸웁니다. 그때는 저도 존대 안 합니다. 저희 존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심지어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려면은 대리 부르지 마라. 대리기사님들이 대리기사가 대리기사 당신 기사냐? 당신 기사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려면은 대리기사 부르지 말고 운전 해서 사고가 나든 뭘 하든 그냥 당신 운전해라. 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 당신이 뭐 운전을 해서 그래요. 심하게는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그만큼 막 맞받아 치니까 막 욕하고 죽이네 어찌네 저찌네 하니까 그래요. 야 네가 운전을 하든 말든 운전을 하든 말든 드래기사 부르지 마라. 그렇게 할 거면 네 기사도 아닌데 네가 가는 건 네 문제고 네 문제고 네가 운전을 하다가 가다가 네가 죽으면은 네 문제지 않냐. 왜 그딴 식으로 해서 대리기사를 부르냐.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사람이라 감정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후회를 했다면은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대응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태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러블이 난 경우가 거의 없다고 했고 그런 부분이 한두 번, 두세 번, 많아야 두세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렇게 하고 왔다고 해서 제가 후회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두 번째 때 딱 갔을 때 10,000원입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 또 딴지를 걸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만났던 것에 대해서는 저기 하지 않죠. 너 그때 그냥 그 새끼냐? 그렇게 안 하죠. 왜냐면 뭐 그때 이제 이유하고 지금의 이유는 다르고 트러블이 난 것이 날 것 같은 이유가 근데 이게 말해봤자 통할 것 같지 않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배차 제가 취소할게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때 시간이 새벽 3시가 넘는 시간이에요. 콜도 안 잡힐 시간이에요. 8,000원 정도 올릴 시간이에요. 멍청한 거죠. 저도 그런 사람 그거 모셔서 그 돈 얼마 버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그 모시는 동안 진짜 그 5분 모시는 거 10분 모시는 것이 그게 1시간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안 모시고 말지. 딱 그랬어요. 그때는 다 아니까 그 사람이 인간 됨됨이라 아니까 그러면 제가 그냥 바로 배차 취소할게요 라고 하니까 취소하래요. 또 그냥 왔어요. 그래서 취소하면 이제 이유는 묻습니다. 센터에서 이유를 물어서 이유를 묻더라고요. 기사님 왜 그러세요? 라고 배차를 이제 취소하니까 사실은 저분을 2주 전에 만났는데 나 1차 저차해서 막 두둥 취급하고 저기 해갖고 감정적으로 안 좋아하고 서로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모시겠습니다. 봤더니 그 사람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그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 안 하고 이전에 있어서 그래서 기분이 그렇게 모실 입장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겠어요. 콜센터에서도 그래요 라고 이제 배차 올리죠. 그거 배차 올리고 나서 제가 일부러 막 도의적으로 본 건 아닌데 그 콜 제가 봤을 때 그때 2시간 이상 뒀습니다. 8,000원으로 올린 거 그거 나중에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을 두 번 만났을 때, 예? 그게 그럼 한 6번째 되나요?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났냐? 정리를 해서 만날 것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생각하다 보면은 경영시간이 언제 길어졌는지 또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의를 한 손님이 제가 거짓말 않고 10번 이상 됩니다. 제가 저번에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 수첩에 적어놓지도 않지만은 여태까지 내가 만난 손님 몇 번이 됐나 했더니 10번이 넘더라고요. 시외 구간을 타도 시외 구간을 타더라도 물론 시내 구간을 탄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외 구간을 타도 10번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상을 9개월 동안에 9개월 동안에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9개월 여 동안에 제일 2번 이상을 만난 손님이 10번이 되는데 시외 구간을 타면서 신을 탈 때 10번이 되는데 기존에 내가 살아왔던 삶에서 몇십 년 동안 살아옴으로 인해서 1년 동안 알아왔던 사람이 있을 수 있을 때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초등학교 6년 동안 알아왔던 동창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더 알아왔던 기간이 많은데 이 좁은 익산에서 안 만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분들 만날 확률보다 더 높죠. 단지 이제 이걸 아냐, 그 사람을 봤을 때 아냐, 모르는 차원이에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수년이 흘러도 교련 관계나 이렇게 흘러가는 사람을 또 봤다면 다 기억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피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몇 번 만나냐의 자주의 그 빈도의 차이지 분명히 만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은 그죠? 만나는 거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만남으로 인해서 이거를 내가 여기 갖는 이제 일종의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뭐 자격지심도 뭐 나쁜 건 아니죠. 자격지심이 든다라고 했을 때 못 버틴다라고 했을 때 그만두는 부분은 그분의 이제 삶에 살아온 저기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뭐 3개월 안에 그만두는 저 기사가 있다는 거를 팩트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만둔 부분은 그래도 시도라도 하지 않았습니까? 3개월 동안 그죠? 몇 번이라도 한 번이 아닌 이상 한 3-4번은 만났기 때문에 빈도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거기에서 이제 그만둔 거죠. 그런 분들한테 이걸 못하냐고 뭐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의 삶의 차원에서 나름대로 이제 방향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막 그 제목 극단적으로 올려서 무슨 뭐 3개월 뭐 사람을 아는 사람을 마주쳤는데 이거를 감당하지 못할 사람은 시작하지도 마라. 몰라요. 그런 제목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이제 이거는 좀 제가 조금 이거는 이제 좀 그렇게 과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제목을 올리는 분 자체도 잘못했고 그분 나름대로 경험을 잘못 쌓은 거고 그리고 그거에 혹 해갖고 이 큰 마음을 갖고 있어갖고 막 이만큼 갖고 있어갖고 시작을 아예 못 하시는 분들이나 시작을 한다 해도 그냥 10% 갖고 갈 거 막 90% 안고 시작하신 분들은 이 일을 하는 기간 동안에 있어서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시작해도 말 그대로 3개월 안에 그만둘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는 분들 그렇지만 그냥 그 참고만 하고 그냥 생각 안 하겠어요. 누굴 만날까. 근데 만나고 나서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분들 몇 분을 만나도 지나치면은 그것도 겪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됩니다. 내 삶이 중요하고 내 돈이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들은 그때 만났으니까 반가운 저기는 하지만 반가운 척은 아니겠죠. 반갑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걸 갖고 끌고 안고 하고 나에 대해서 뭐 얼마나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삶을 이렇게 평균 이하의 삶을 살더라도 그 사람들 삶도 나름대로 바쁜데 신경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 삶을 신경 쓰는 거지. 그 차원을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이거를 안고 가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보니까 2시간이 넘어갔네요.
조금 길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이렇게 길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거는 팁이라고 한다면은 이렇습니다. 만약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에게는 이 팁이 조금 유용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한 번은 제가 아는 사람을 아는 체 안 한 경우입니다. 네, 일부러 아는 체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아는 체를 안 해도 그분은 재작년인가 만났던 분이에요. 그리고 봐도 바로 목소리만 진짜 정신 차리고 본다면 저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제가 먼저 아는 체 한 게 맞는데 상황이 왜 그랬냐면은 이게 한 2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경유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의 소유주는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고 같이 술 드신 분, 그러니까 중간에 내려주고 그러니까 자기는 목수지에 가시는 사장님은 제가 아는 사람이고 경유를 해주는 분이 제가 아는 분이었어요. 근데 왜 아는 체를 안 했냐면은 그때는 상황이 그랬어요. 제가 지금 개인적인 사정은 다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근데 재작년인가 어디 도서관에서 마주쳤는데 이 손님 같은 경우는 더 아는 체를 이제 안채 하지 말자라고 생각이 들었고, 더 그냥 내가 안채 안 해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분은 뒤에 탔어요. 두 분이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저한테는 아예 신경을 못 쓰죠. 안 그래도 신경 안 씁니다. 그죠? 그리고 이분은 저희가 아는 분은 최종 목적지까지 간다면은 경유를 하고 나서 단둘이 있을 때는 몰라요. 이제 그거 모르는 거예요. 단둘이 있을 때는. 근데 경유지에서 내리는 거니까 두 분이 대화가 오고 가는 상황에서 그냥 내리는 분이니까 제가 아는 체를 안 해도 충분히 모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지 않은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뭐였냐면은 그 형님이에요. 바로 저희 친형, 바로 위에 둘째 형이죠. 둘째 형이 이제 동창입니다.